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20강 정보의 전달과 저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신호의 조절 부분에서 새로운 부품을 배웠죠.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전기 저항 하나만 배웠는데 우리 저항계 대부인 전기 저항님은 이제 그대로 두고 우리 전기 저항님은 그대로 두고 이 진동수에 따라서 전기 저항을 역할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축전기와 코일을 살펴봤습니다. 이 축전기와 코일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우리가 전기 신호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선 자기네 특정 진동수, 특정 주파수의 방송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신호 중에서 우리가 수신을 할 때는, 우리가 채널 셀렉팅을 할 때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전기와 코일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특정 방송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RC 회로의 공명 진동수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유 진동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우선 전기 회로에는 무조건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저항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쉽게 말하면 저항이 없으면 전류가 무한대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전압이 걸렸을 때 그럼 여러분 화재가 일어나죠. 이 전기 저항을 통해서 전자가 흐를 때 이 전기 저항은 전자를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자는 그대로 통과시킬 때 뭐만 뺏어간다? 에너지만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돈만 터는 거예요. 돈만 털어서. 그래서 그 턴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저항이 되게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자 입장에선 괴롭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저항이 고마운 거죠. 거기에 코일과 축전기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LRC 회로라고 합니다. 원래 RLC 회로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LRC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위상을 공부하게 되면 90도 위상이 뭐보다 앞서고 뒤서고 해가지고 저항이 중앙에 딱 받치고 있어서 요 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위상이 앞서고 그 다음에 여기 축전기가 위상이 뒤로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리투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LRC로 처음부터 그냥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을 중심에 두고요. 아시겠죠? 자, 뭐 어떻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애늘근이에요. 애늘근이. 자, 얘는 어떻든 간에 어떤 진동수 관계없이 다 저항하는 우리 저항계 지존이고요. 우리 이 L이라는 애는 뭐라 그랬어요? 진동수 작은 애만 통과시키죠. 애만 통과시켜요. 그 다음에 축전기는 진동수 큰 게 얼음만 통과시켜요. 얘는 애만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얘는 애만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얘는 얼음만 통과시키려고 그래. 그럼 얘네들이 계속 싸우죠. 그럼 얘네들이 딱 합의하는 딱 합일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다? 애늘근이라고 그랬죠. 그 애늘근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고유진동수라고 합니다. 수많은 전자기파 EBS, KBS, MBC가 들어왔는데 그게 다 들어와요. 우선은 TV로 다 들어와. 그때 우리가 채널 셀렉팅을 해가지고 요 애늘근을 딱 정하는 거야. 그때 애늘근이를 EBS에 맞추면 EBS만 통과돼가지고 EBS 전기 신호에 대해서 증폭시켜서 EBS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절해가지고 애늘근을 바꾸는 거야. 뭘로? MBC로 바꾸는 거야. 그럼 MBC만 통과됐을 때 그 MBC를 증폭시켜서 우리가 보는 거고, KBS면 KBS 이런 식이에요. 되겠죠? 자, 우선은 요 임피던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임피던스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저항 코일 축전기가 다 이게 어떻게 저항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만드는 회로의 합성장을 만드는 걸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구하는 거는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저항에다가 기존의 저항, 지존 저항과 얘네들이 서로 싸우죠. 그 서로 싸우는 거에 대한 거 합일점을 계산해서 제곱배수로 씌워주면 된다는데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걸 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싸워서 통과시키는 게 바로 얘네들이 고유진동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RC 회로에 고유진동수 해가지고 얘는 애만 통과시키고 얘는 얼음만 통과시키니까 그때 통과시키는 유일한 합일점이 애늘근이다. 그래서 이 애늘근이가 결정됐을 때 만약에 이 애늘근이보다 더 애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저항하죠. 그렇죠? 애늙은이가 됐을 때 최대 이게 고유 진동수가 들어왔을 때가 최고의 전류가 흐르다가 얘보다 진동수가 조금만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얘가 좀 낮아지게 되면 얘는 좋아지면 얘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진동수가 이쪽으로 낮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보다 낮아지게 되면 어떻든 최대 전류값보다는 어떻게 된다? 줄게 돼 있어요. 줄게 돼 있어. 그럼 진동수가 더 커졌어. 요 고유 진동수보다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좋아할지 몰라도 얘가 저항하지. 그 방해 때문에 또 낮아져. 이해가죠? 또 낮아져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의 합일점인 요 n을 그리는 고유 진동수가 최대 전류값을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고,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조정해서 채널 셀렉팅을 하는 겁니다. 이 값을 조정하면요, 요 n을 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값으로도 바꿀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 EBS, SBS, KBS 이런 식이에요. 다 들어왔을 때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LRC 회로를 이용한 전자기파의 송신과 수신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축전기와 코일을 통해서, 이건 방송국이에요. 여기서 자신의 에너그니만큼의 진동수만을 송출해야 돼. EBS에서 막 SBS 진동수 거 막 뽑아다가 바꿀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근데 그 약속된 거를 갖다가 이행해야지. 이거 장비를 요걸 바꿔가지고 만약에 KBS 신호, EBS에서 KBS 신호도 방송하고 MBC 신호도 방송하고 뭐 SBS 방송하면 EBS 틀어도 EBS 나오고 SBS 틀어도 EBS 나오고, 이거면 안 되잖아. 이건 약속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약속을 한 거라고. 그래서 이 진동수가 피크를 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교류를 흐르게 되면 여기 흐르게 된 이 지금 교류기 때문에 전류가 변하게 되죠. 그럼 여기 전류가 왔다 갔다 변하면서 뭐 얘가 자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발신을 하게 되면 여기 안테나에서 이제 온 사방으로 뿜어져 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자석이 된다고 했잖아. 변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 진동의 만큼 자기 주파수, 할당받은 주파수 영역대로 진동을 시켜서 얘가 자석이 되면, 이 자석이 N극, S극 여기 2차 코일에 넣었다 뺐다 하니까 여기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해요. 넣었다 뺐다 하면 오지마 가지마 그럼 자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얘가 유도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이 가속을 하면서 이게 전자기파가 형성되고요. 수많은 방송국에 이제 이 전파가 들어와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EBS는 EBS 것만 맞겠지만 다른 방송국도 여기 방송국도 다 이러한 전파들을 자기네들 거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얘의 진동을,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전자기파, 이 전파의 전기장의 진동에 따라서, 여기 전기장의 진동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진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얘가 자석이 되겠죠. 그럼 이게 TV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안테나예요. 가정에 들어오는 안테나에서 이 전자기파를 수신해요.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얘가 자석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N극, S극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자석이 됩니다. 그럼 TV 안에서 2차 코일 이 부분에서는 얘가 수신을 할 때는 갑자기 자석이 N극, S극 넣었다 뺐다 하니까 얘도 오지마 가지마 해야 되겠죠. 그쵸? 오지마 가지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오지마 가지마 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유도 전류를 얘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3개 방송국, 4개 방송국 거에 따라 진동에 따라서 3개, 4개에 해당하는 이 지금 유도 전류가 다 흐르고 있어요. 다 들어와요. 우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코일과, 자 색깔을 바꿔서 코일과 축전기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꿔줘서 여기서 얘네들이 최대로 통과해주는 합일점인 n을 근위를 뽑아내는 거예요. 4개 방송국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n을 근위 거를 만약에 첫 번째 거다, 예를 들어 EBS다 그러면 EBS에 맞춰주면 EBS의 유도 전류가 여기서 강하게 흐르게 되면서 이걸 증폭시켜서 보는 거고요. 이거를 바꿔줘서 또 한번 여기 n을 근위를 이제 합일점을 바꿔주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이제 뭐 KBS다 그러면 KBS에 대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가지고 그거를 증폭시켜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벽하게 이해하기 바라요. 예,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물리를 공부했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겠지만 알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RC 회로의 핵심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RC 회로, LR 회로에서의 논리 흐름, 요걸 이제 살펴볼 건데, 요거는 좀 설명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요거 한 번만 좀 익히면 시험 문제 요 부분에 대한 거 정보의 전달과 저장 부분에서는 뭐 가장 큰 산을 넘은 거라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LRC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항과 코일과 축전기와 코일이 동시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는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없어요, 물리원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세 개가 다 나오면 쉽습니다. 근데 이걸 좀 어렵게 내려면 R을 항상 기준으로 잡고요.
R을 기준으로 잡고 축전기만 있던가 아니면 R을 기준으로 잡고 코일만 있는 경우 요게 이제 조금 어렵게 돼요. 특히 뭐냐면 어떻게 묻냐면 여기에 전압계를 달아서 이 진동수를 변화시켰을 때 어느 부분의 전압계가 뭐 크게 측정되냐 작게 측정,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지냐, 그러니까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회로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선 설명드릴게요. 우선 논리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축전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진동수가 커지죠. 진동수.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일정한 진동수 F로 전류가 이제 교류가 흐르고 있다고 해봐요. 교류가 이렇게 쿵쾅쿵쾅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빨리서 진동수가 커져. 근데 얘는 뭐냐면 어른을 잘 통과시키잖아, 축전기는. 그래서 얘 저항이 작아집니다. 축전기의 저항이 작아져요. 그럼 얘네들의 합성 저항인 임피던스가 줄어들죠. 그러면 원래 흐르는 전체 저항이 줄었기 때문에 전원은 그대로거든. 이 전원은 그대로야. 220V면 220V 그대로인데 전체 저항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체 흐르는 전류는 커진다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원래보다 흐르는 전류가 커졌어요. 원래보다 흐르는 전류가 커졌어요. 그럼 얘는 지금 보면 있지만 저항이 작아지면서 전류도 커졌으니까 비교하기 힘들잖아.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저항값이 그대로야. 근데 전류만 커졌어. 그럼 이 V, 여기 걸린 V1이라는 거 전압은 IR을 곱해주면 전압이죠. 그쵸? 근데 저항은 그대로인데 원래 처음보다 전류만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V1에 걸린 전압이 커져요. 그러면 원래 직렬 회로에서 이렇게 같이 회로해서 220V 걸려 있으면 얘랑 얘는 220V를 나눠 먹습니다. 얘가 100V 먹었으면요, 얘는 120V를 먹고요. 얘가 200V를 먹었으면 얘는 20V를 먹어요. 절대 남기는 거 없어요. 딱딱 맞아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더 먹기 시작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가 더 먹었기 때문에 얘는 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계, 여기에 전압계를 걸어 만약에 뭐 연결해서 물어봤다 면 얘는 전압이 커지고 반면에 여기에 전압계가 연결했다면 얘는 전압계가 작아져. 이걸 물어봐요. 아시겠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진동수가 커졌다고 진동수 작아지는 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진동수가 작아지게 되면은요, 얘는 애니까는 저항이 심해지죠. 애들은 가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저항이 커져요. 얘에 대한 저항이 커져요. 그럼 얘들의 합성 저항 자체가 커지죠. 그러면 전원은 그대로 있는데 전체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 자체가 작아집니다. 얘도 작아져요. 이해가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얘를 바로 보면 안 되는 게 얘는 잘 보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항은 커졌는데 흐르는 전류는 작아졌어.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때는 얘가 우리 저항계의 지존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항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전류만 줄었어. IR이 어떻게 된다? 줄어요. 그래서 여기 걸린 전압이 줄어요. 그러면 이게 나눠 먹는데 얘가 줄면 어떻게 된다? 얘 때문에 어떻게 V2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V1이 줄었기 때문에 V2가 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코일 한번 볼게요. 원래 F라는 진동수로 얘가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진동수를 키웠어요. 그럼 봐봐요. 어른이 오니까 어떻게 된다? 어른은 싫어하거든. 어른은 가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지죠. 그럼 얘는 저항은 그대로지만 얘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얘들의 합성 저항 전체는 커졌어. 그럼 교류 전원은 그대로인데 저항이 커졌으니까 흐르는 전류가 줄었죠. 그럼 얘를 보는 거예요. R은 그대로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도 줄고 여기 흐르는 전류도 줄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저항은 늘고 전류는 줄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다고. 저항은 그대로인데 전류가 줄었기 때문에 원래 전압 V1보다 얘는 전압이 줄어요. 전압이 줄었기 때문에 얘들이 나눠 먹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렇죠. 얘가 조금 먹으니까 얘는 처음보다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V2는 커진다. 이게 논리의 흐름이에요. 되겠죠? 이제 F라는 진동수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진동수를 줄였어요. 그렇죠? 진동수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애들이니까 어서와 하면서 저항이 줄어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 줄어요. 여기 용량 리액탄스가 줄어요. 그래서 합성 저항 자체가 전체 저항이 줍니다. 임피던스가 줄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 전압은 그대로니까 어떻게 흐르는 전류가 커져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가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커지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제 저항은 작아지는 상황에서 전류가 커지니까 헷갈려.
근데 얘는 저항님은 그대로죠. 원래 저항은 이건 그대로 전류가 커졌기 때문에 이때는 전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많이 먹죠? 처음보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얘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것도 길어요. 이 과정을 보기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짧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오메 법칙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직렬회로예요. 전류가 일정해요. 여기가 전류가 늘었으면 는 대로 똑같이 지나가야 되고요. 줄었으면 준 대로 똑같이 지나가야 돼요. 갈 수 있는 길이 두 개 있어서 일루도 가고 이렇게 나눠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뭐 그리는 거니 지금? 여기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서 만약에 얘가 늘었으면 는 대로 다 가야 되고 줄면 준 대로 가야 돼. 그럼 봐봐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면 돼요. 전류가 일정하죠. 그래서 전압과 저항은 같이 가요. 저항이 크게 되면 전압도 크게 걸려요.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전압도 작게 걸려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직렬, 병렬, 회로에 대한 특강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회로 분석을 할 때는 이게 무슨 전류구하고 전압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만 제대로 알잖아요. 모든 회로를 30초 컷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계산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봐봐요. 직렬 연결의 특징을 이해하면 이게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응?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옴이고 3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전류가 만약에 2A가 흐른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도 2A가 흘러야 돼요. 이해가죠? 얘네들 저항은 전류를 죽일 수 없다 그랬어요. 에너지만 뽑아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 몇 볼트 걸려 있어야 되냐면 4볼트 걸려야 되고요. 자, 잘 안 보이죠? 다시 여기 4볼트 걸리고요. 여기는 몇 볼트? 2, 3, 6볼트예요. 계산할 때는 뭐 V나 I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봐봐요. 얘는 분명히 저항이 작죠. 얘보다. 얘는 저항이 커요. 근데 얘는 저항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저항이 작은 데랑 똑같은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지금 전류가 있을 때 여러분 병렬 연결을 생각하면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큰 쪽으로 전류가 적게 흘러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여긴 저항이 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류가 흘러 작은 저항으로. 이건 무슨 얘기야? 전압이 그만큼 세게 밀어주기 때문에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압, 그러니까 저항과 저항은 어떻게 이 직렬 연결해서 전압과 저항이 아니라 이 저항과 전압은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되겠죠? 그럼 요걸 포인트로 하면 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진동수, 이제 처음 진동수가 있죠. 진동수가 커졌어요. 진동수가 커졌다는 얘기는 얘는 얼음을 잘 통과시키죠. 저항이 작아지죠. 그렇죠? 저항이 작아지면 V2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V2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항이 작아지면 V2가 작아져요. V2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역으로 그렇지. V1은 커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얘를 초점을 두면은 거꾸로 가면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얘 한번 볼게요. 얘도 진동수가 작아졌어요. 진동수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지죠. 저항이 커지면 똑같은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전압이 커져야 돼. 그래서 V2가 커져요. V2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많이 먹으니까 V1은 어떻게 된다? 줄어야 된다. 같은 얘기예요. V2가 커지기 때문에 V1은 줄어야 된다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훨씬 단축되죠. 훨씬 단축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코일이에요. 진동수가 커졌어요. 어른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저항이 격렬하게 저항하겠지. 어른 오지 말라고. 저항이 커지면 V2가 어떻게 된다? 커져요. V2가 커지면 얘가 많이 먹으니까 V1은 따라서 적게 먹어야 돼요. 보세요. V2가 커지니까 V1은 적게 먹어야 된다.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F가 줄었어요. F가 줄어서 애들이 오면 어떻게 된다? 어서 와 이러면서 통과시킨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저항이 줄어요. 저항이 줄면 V2가 줄어요. V2가 줄게 되면 얘가 적게 먹으니까 V1은 상대적으로 많이 먹게 돼 있어요. V2가 줄면 V1은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얘를 딱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V와 R은 같이 간다는 사실.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여러분들 문제들 이제 앞으로 선생님하고 이제 요 수특 문제들 풀어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문제 풀이는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논리 흐름을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로 가세요.
예, 됐습니다. 자, 전반사와 강통신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빛의 반사와 굴절은 선생님이 앞에서 파동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했었죠. 예, 이게 반사고 굴절입니다. 딱 봤을 때 여기가 느려졌네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갔을 때, 그렇죠? 똑같은 깊이만큼 갔을 때 얘가 이만큼 수평적 이동할 때 얘는 똑같은 깊이만 갔을 때 요것밖에 애게 못 움직였으니까 느려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매질 2가 매질 1보다 어떻게 된다? 밀한 매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밀한 매질, 위가 소한 매질.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보면 절대 굴절률에 대해서 뭐 n 해가지고 뭐 n은 뭐 v분의 c 해가지고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죠. n이란 건 보정값이에요. 보정값. 원래 빛의 속도란 말이야. 근데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속도가 느려져. 빛의 속도보다 빨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든 둘 다 빛의 속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정값을 집어넣자 이거지. 원래 1이라는 속력으로 자 12라는 속력으로 갔는데 얘가 6이 됐어. 그럼 보정값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똑같이 10이라는 빛의 속도인데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됐냐면 2가 됐어. 더 느려졌어. 그럼 이때 보정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6이 돼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n이 크면 클수록 느려진 겁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느린 걸 기준으로 해서 이 굴절률 값이 크게 되면 더 밀한 매질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느려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뭐 있어 이거를.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래요. 빛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쐈어요. 그래서 물에서 공기를 하면 빛이기 때문에 여기가 밀한 매질, 느린 곳에서 빠른 곳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약간 기울여서 쏘게 되면 얘는 원래 이렇게 나가면 직진하고 싶어요. 직진이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직진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직진하고 싶어 하는데 매질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 속력이 달라지거든. 그런데 여기서가 더 빨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같은 거리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얘가 요만큼 갈 때에는 더 어떻게 된다? 빨라지니까 더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선생님 지우고 다시 얘기하는데 그래서 항상 입사각과 굴절각 뭐 외우지 말고 이 법선 기준에서 더 멀리 도망갔잖아. 얘가 들어온 거보다 나간 게 더 멀어졌어. 빨라진 거야. 내가 멀리 도망갔다는 얘기야. 수평 속도도 속도라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후진 속도는 속도 아닌가요?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 둘 다 속도야. 빨라졌다고. 그럼 당연히 굴절각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더 이렇게 눕혔어요. 이렇게 눕히면 자 여기서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눕히면 이렇게 돼서 직진하려고 하는데 빨라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더 들어 눕죠.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직진하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더 눕히다 보면 얘가 아예 여기에 들어 눕는 경우가 생겨요. 딱 여기에 나란하게 요 지금 요 매질이 바뀌는 경계면에서 이렇게 들어 눕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가 전반사가 시작되는 거고 더 들어 누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아예 나가질 못하고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반사입니다. 토탈 리플렉션 전체적으로 다 반사가 된다. 굴절되는 게 없고 굴절돼서 튀어나온 게 없고 다 어떻게 된다? 반사시킨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지우고 요 지금 글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죠. 여기 인계각이라는 게 있는 게 인계각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굴절각이죠. 굴절된 각. 이게 바로 들어 넣어 가지고 전반사되기 있고 바로 직전. 그렇죠? 전반사 시작되는 이 직전. 이제 굴절각이 요건데 이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 그때 입사각을 우리가 인계각이라 그래요. 크리티컬 앵글이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에 그때 들어오는 각도가 인계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인계각이 IC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여기 인계각이 요 크기인데 여기 보면 인계각이 더 적죠. 요거보다 작잖아. 얘는 더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입사각보다 그러니까 인계각보다 입사각이 작을 때 인계각보다 입사각이 작을 때는 빛은 반사와 굴절을 한다. 반사도 하고 일부 반사도 하고 일부 굴절도 한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세우면 뚫고 나가는 거야. 근데 눕히다 보면 이제 전반사 되는 거거든. 눕힌다는 얘기는 뭐야? 입사각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비경우는 임계각과 굴절각이 다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임계각과 그다음에 요게 입사각이 같을 때 굴절각이 90도일 때 요때가 입사각인데 그게 요때 굴절각이 90도일 때가 임계각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 말이
그러니까 임계각으로 들어왔을 때야. 입사각이 임계각일 때 그때는 이제 B가 경우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전반사가 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그때 입사각이 요 임계각보다 더 컸을 때 커질 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세우면 이게 뿜어져 뚫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더 들어 눕혀 가지고 요 각도를 점점 이렇게 키우게 됐을 때 그래서 이때 임계각보다 더 들어 눕혀서 요 입사각을 크게 하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사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반사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매질을 지나갈 때 항상 느린 데서 빠른 곳으로 갈 때만 전반사가 돼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간다고 항상 전반사가 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조건, 이번의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우선 이게 기본 조건이야.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에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게 되면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떻게 돼? 느려지면은 어떻게 돼?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이렇게 된다고. 더 벌어지는 게 아니고 더 솟아오르기 때문에 뚫고 나와버린다고. 이건 절대 전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냐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늦바야 늦바. 뭐 오빠 막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느린 데서 빠른 데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하철 승강장이 있는데 지하철이 멈춰 있어. 느려. 탈 수 있지. 근데 지하철이 빠르게 막 쌩쌩쌩 지나가. 탈 수 있어 없어? 못 타지. 튕겨 나갈 거 아니야. 이게 전반사야.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막 달리고 있으면 튕겨 나간단 말이야. 이거예요, 이거. 이 개념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이제 빛이 진행할 때 그리고 보면 여러분 빛의 전반사로 했죠? 그럼 소리도 전반사 될까 안 될까? 된다고 소리도. 우리가 이제 소리의 전반사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도 돼. 아시겠죠? 똑같은 파동이라서. 자, 그 다음에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 된다. 요 인계각보다는 더 들어 누워야지만 뚫고 나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이용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통신이 이용하는 게 빛을 쐈을 때 얘가 이제 광섬유를 통해서 이제 전반사 해가지고 이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배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가다가 뚫고 나가고, 뚫고 나가고, 뚫고 나가면 여기 도달하면 신호 다 손실돼가지고 없어진다고. 그래서 전반사 해가지고 얘가 뚫고 나가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동신 부분에선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심에서 얘가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입사각 뭐 반사가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여기서 들어왔을 때 나가지 말라면 어떻게 전반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이 돼야 돼.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코어라 그래요. 이 재질을. 요게 밀한 매질이 돼야 됩니다. 느린 매질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걸 덮어 써놓는 게 클레딩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소한 매질이 돼서 빠른 매질이 돼야지만 우선 첫 번째 이 각도를 떠나서 우선 요 입사각, 인계각 따지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코어라는 건 중심이잖아. 얘가 묵직해야지. 얘가 밀하고 그 다음에 클레딩이 소하다. 느린 데서 빠른 대로, 느린 데서 빠른 대로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상황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이것도 봐봐.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쏴버리면 뚫고 나가버린다고. 응? 뚫고 나간단 말이야. 이해갑니까? 선생님 이거 그린 거 맞나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직진하려고 그러는데 느린 데서 빠른 데가 빨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튀어나간단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더 들어 눕혀가지고 얘가 아예 튕겨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인계각과 입사각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걸 하나 가지고 이게 이 그림이야. 여러분들 제일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게 겉에 쌓여져 있는 게 클레딩이고 안에 있는 게 코어거든요. 얘네들만 보게 하면은 안 어려워. 근데 이걸 세 개를 만들어놔. 헷갈리게 하려고. 또 하나. 여기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이게 뭐 어떻게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러면 쉬운데 이런 식으로 각도를 여기를 준다고 헷갈리게. 하여튼 헷갈리게 만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틀리게 만들려고 이러는 건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든 매질이 안 바뀌어요. 얘가 느리면 느리고 빠르면 빠른 걸로 이 상태에서 갑자기 얘가 재질이 C에서 D로 바뀌고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연속적으로 바뀌는 건 없지. 요 자체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각도는 똑같아요. 얘네들 사이의 각도는 똑같습니다.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선생님이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여기서 이제 팁인데 전반사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광선 3개짜리로 되어 있는 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 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올린 그 하루 한 문제 물리에서도 요런 문제만 다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시계바늘 생각하면 돼요. 시계바늘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고정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무슨 입사각이 더 커져야지만 되느냐, 뭐 전반사가 되냐 할 때는 요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돌리면 돼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돼 있죠. 전반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상태에서 얘네들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럼 얘는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들리죠. 요 각도가 유지가 돼요. 항상. 항상. 아시겠죠? 이해가죠? 만약에 요 상태였어. 자, 요 상태였어. 요 상태였어. 근데 만약에 요 녀석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시계바늘의 각도는 유지된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렇게 되게 되면 초록색으로 그릴까요? 얘가 이렇게 들리죠? 그럼 여긴 당연히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꺾여.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시계바늘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보면 이 시계 원판 있잖아. 원판 돌리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을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만 봐봐요. 전반사 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얘 이렇게 꺾어주면 되죠. 전반사가 일어나기 지금 이게 전반사가 되고 있잖아 지금. 전반사가 될 조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요 각도 유지하면서 요거 만족하려면 이렇게 꺾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얘도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각도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얘도 만약에 이렇게 꺾어주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내려왔죠. 요 시계바늘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여기서 헷갈릴 거예요. 얘가 올라왔으면 생각하면은 요게 지금 여기 얘네들 시계바늘 두 개로 보는 거야. 얘 자체를 횡이동을 하라고 이렇게 됐을 때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애였는데 잠깐만요. 요거를 이렇게 생긴 애였죠.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와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 끝부분은 내려간 거거든. 요 중심점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요 끝부분은 내려간 거거든. 그럼 얘가 내려가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이거 너무 애초잔하게 그려놨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요 바늘은.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게 돼서 이거는 각도가 세타보다 더 작아지는 이런 상황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만 좀 연습해 두면은 여러분 전반서 문제는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시계바늘이라 생각하고 얘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얘는 내려갈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내리게 되면 이렇게 꺾이게 되면 얘는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처음보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사 부분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의 저장 이렇게 해서 매체들, 저장 매체들 얘기하는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사실 문제 풀면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우선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로 대표적으로 마그네틱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그네틱 바가 있으면 강자성체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자기장을 걸어주고 그 자기장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여기다가 이거 심어줘야 되죠. 심어줬다 하더라도 자석이 없어지면 상자성체 같이 심어줬다 하더라도 얘가 자석을 띄게 되면 다시 자석의 성질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교류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맞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CPU 같은 컴퓨터가 있으면 이 정기적인 신호를 우선 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전기 꽂아야 돌아가죠. 항상 이 CPU, 반도체 이런 애들은 전기를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전기를 통해서 얘가 레코딩을 할 때는 선생님이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도 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제일 헷갈려요. 언제는 막 했다 그랬는데 보면 저기 막 EBS에서 한 거 막 학교에서 한 거 이런 것도 했다 그러고 어떨 때는 안 하지 않았나 했는데 막 했고 막 그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CPU에서 정기적인 신호로 명령을 줘요. 이게 교류를 주게 되면 코일이거든. 그럼 전류가 왔다 갔다 왔다 가면 얘가 N극 바뀌어. 응? 얘가 자석이 되니까. 그럼 철심에서 얘가 N극 계속 바뀌거든. 그럼 여기 그림대로 하면 여기가 S가 돼야 되겠네. 그쵸? 여기가 SN 바뀌면서 SN, NS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얘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얘랑 쉽게 말하면 나란하게 자기장 방향이 이게 정렬하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레코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긁어주는 거야. 이제는 전원을 차단해. 긁어주게 되면 얘가 NS 지나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자석이 NS 자석이 여기 보면은 요 코일에다가 넣다 뺐다 하는 효과거든. NS가 왔다가 뭐 SN이 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자석을 넣다 뺐다 하는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마 가지마 하는 방향으로 얘가 반대로 어떻게 되면 자석이 되기 위해서 전류를 흘려보내요. 그럼 이 전류를 얘가 CPU가 읽으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리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플래터라는 게 강자성체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 헤드는 뭐가 돼 있을까? 헤드를 확대해 보면 이 헤드 안에 코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라는 것도 CPU로 연결돼 있잖아. 전기적인 신호를 여기다 주게 되면 이 헤드의 코일에다가 전류를 넣어주면 자석되죠. 그럼 그 자석에 맞는 N극 S극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하는 거고, 리딩을 할 때는 전류를 우선 안 넣어줘요. 얘만 돌아가면서 이 헤드에다가 N극 S극 뭐 SN극 뭐 이런 발음도 안 돼. N극 S극 SN극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류 만들죠. 그 전류가 들어오면 얘가 그거를 CPU가 읽는 거예요. 리딩과 레코딩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록과 재생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됐죠? 자,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로 대표적으로 CD하고 DVD죠.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때만 해도 최고의 매체 중에 하나였죠.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매체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그래요. CD를 굽는다 그러죠. 그렇죠? CD를 굽는다 그래요. 빛으로 레이저를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평한 부분을 랜드라 그러고 구멍 뚫린 부분을 피트라 그래요. 여기가 위에서 봤을 땐 평평하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밑에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피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랜드와 피트 부분에 이제 레코딩을 할 때도 빛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게 이제 디지털 신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디지털 신호를 읽어가지고 1과 0으로 해서 1과 0은 뭐냐면 이진법으로 해서 1은 ON이에요. 켜는 거예요. 0은 OFF예요. 이 두 가지 신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도 다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CD가 돌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정보를 이렇게 넣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랜드와 피트를 만들면서 특히 피트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CD로 태워버려서 이게 알루미늄 이게 박이에요. 그러니까 CD는 뭐냐면 사실은 플라스틱이 있죠. 플라스틱은 요 바닥에다 놓고 알루미늄 같은 요 막을 여기다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CD는 사실 요 플라스틱은 보호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손톱 같은 거 눌러도 찌그러지니까. 그리고 레이저로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요. 그래서 막 피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레이저를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읽을 때는 레이저를 쏴요. 그래서 만약에 랜드 부분으로 이게 파동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로 해야 되겠다. 자, 랜드 부분에서 이렇게 닿았다가 또 여기도 랜드 부분에서 이렇게 똑같은 레이저를 쐈는데 반사될 때도 똑같이 반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반사가 돼요. 똑같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 얘네들의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 보강되는 데는 계속 보강이 돼. 그럼 신호가 커지죠. 여기가 빛이 밝아요. 들어오는 빛이. 그걸 수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1로 읽어요. 즉 ON으로 읽어요. 반대로 한쪽이 랜드고 한쪽이 피트가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피트죠. 한쪽은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지금 피트 부분에서는 잘 보세요. 이거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반파장 차이를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게 되면 이거 제대로 그린 거 맞나? 자,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얘네들이 빨간 애하고 파란 애가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이 되니까 여기가 빛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어둡습니다. 그거를 제로로 보는 거예요.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오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잘 봐요. 이 부분들을 다 이게 여러분 눈으로 이 구멍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엄청난 많은 양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정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보게 되면 얘네들이 다 전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작은 전구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ON 자 이거 보이나? ON 여기만 OFF ON 하면 0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1을 만들고 싶어요.
1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이걸 정보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on,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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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하면 어떻게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할게 이제 지우기 귀찮으니까. 숫자 2 만들려면 어떻게 돼? on, 오프, 오프. 3은 오프, 오프. 4는 여기 오프, 오프, 오프. 5, 6, 7, 8 다 만들 수 있죠.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멍이, 그러니까 이 랜드와 피트를 지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느냐,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냐로 온오프 만들어서 이진법으로 해서 데이터를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재생도 하는 게 바로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인 CD와 DVD입니다. DVD하고 요즘에 이제 블루레이라는 게 나오죠. 블루레이라는 게 나오는 게 가면 갈수록 발전되니까 정보의 양이 많죠. 그래서 요거는 CD 같은 건 예전에 이제 이 레드 계열 쪽에 레이저를 쐈는데 DVD는 이제 이거보다는 뭐 이제 블루 계열 쪽이나 이제 이게 블루가 이제 블루레이 쪽이겠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단파 쪽으로.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을 쏴줘가지고 훨씬 더 많은 양의 구멍을 뚫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훨씬 더 이게 세밀하게 뚫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같은 크기지만 그런 식으로 발전됐다는 건데, 아이 뭐 문제 풀면서 할게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개념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의 전달과 저장, 특히 저장 매체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이제 문제풀이, 수능 이전 문제풀이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